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세 번째 주제는 참 답답스럽네. 자, 오늘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진년 전 대구시 의원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진년 전 의원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서 당직을 맡아요? 이재명을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아니, 이 양반 말도 되게 야비하게 했거든? 내가 그 양반 SNS에 글 올라온 걸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봤는데, 야, 정말, 자, 그랬던 사람이, 나 이 양반 탈당한 줄 알았더니 탈당도 안 했네? 민주당 버리고 딴 데 간다 그러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글쎄, 1년, 2년 됐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됐답니다. 이해가 안 가. 누가 이 사람을 그런 자리에, 자, 열받는데요. 자, 이 열받는 내용 자세하게 취재해 온 분이 계시죠? 자, 스픽스 정치 에디터 이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가운데로 좀 옮기셔야겠네요. 네. 저는 오늘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취재를 열심히 했던 것이 이제 이진년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돼서 저도 많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됐다. 그렇지만 이제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나는 이 양반이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됐다길래 엄청 열받았어요. 좋은 솔직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 예. 굳이 다른 사람은 뭐 뒷담화를 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네. 예, 그런 사적인 부분에 관심도 없는데, 근데 이분은 뭐 그 전에 2022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낙선한 그 대선 때 그때 그 경선 후보 이낙연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전 그건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당원분들이 그 부분에서 되게 상당히 분노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 캠프 때부터 대변인 그리고 선대위로 경선 이후 선대위 대변인을 하고 이낙연 지지자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제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선택과 입장의 차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당 안에서 충분히 이해해 보려고 애쓸 수 있는 범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이낙연을 얼마나 지지했고 막 그때 그랬는데 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 이제 속으로만 하시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지난 총선, 24년도 총선 때 이 사람이 포스팅한 것을 보고는 그때는 저는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총선이란 건 뭐냐면 민주당이 아무리 좋은 지역구라고 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뭐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민주당이 운명이 걸린 선거 국면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운명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뭐 있나요? 네. 뭐를 했는지 그러니까 총선 당시에 어떤 포스팅을 했냐면 자, 이 포스트 보니까 이게 네. 민주당 당원인데 조국혁신당 포스터 선거 공보물을 앞에다 띄웠네요. 그때 당시에는 저거 보고 참 민주당원인데 그리고 민주당 후보의 선거 홍보물은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쪽은 직책을 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연구원이라는 것은 상금 부위원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주연구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당의 간판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뭐 많습니다. 적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요 당직자입니다. 예. 매우 주요 당직자예요. 그런다면 그 당직자가 그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요구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소한의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의 책임도 요구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네. 정치적 행보라면 네. 더 말할 것도 없죠. 경선 과정에는 그럴 수 있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이해해 보려고.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 때 치러진 총선에서 저런 포스팅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요. 저보다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민주당은요. 정치적 그러니까 취향을 모아놓은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래, 네 입장도 이해해, 내 입장도 이해해. 근데 너 요즘에 열심히 하니까 너 옛날에 욕 좀 했고 뭐 조국 혁신다 포스팅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 요직을 줄게 이렇게 하는 그냥 우리가 동호회처럼 모인 당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요직을 잘못된 맡기 거라면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는 반성도 해야 된다 봅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부분도 그런데요. 이낙연에 대한 지지가 그냥으로 끝났다면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낙연 지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열심히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 많습니다. 많이 그러셨어요. 근데 일부는 선거운동 자체를 안 했어요. 제가 몇 사람을 제가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경기도 의원 중에 신정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고양시. 이 양반 한라산 등반 올라갔어. 박이 터져라고 이 선거운동하는데 씨는 딩가딩가 놀고 있더라고. 이진현 의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선거운동 글쎄요 놀러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선거운동 안 한 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를 누구 했는지 뭐 이낙연 지지할 수도 있다 쳐요. 하지만 경선이 끝났으면은 같이 모여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되지. 우리 그때 0.2%인가요? 아슬아슬하게 졌어요. 이진영 같은 사람이 정말 박이 싸매고 열심히 뛰었다면 글쎄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총선에서는 그런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그 양문석 후보 포스팅도 그때 당시 양문석 후보 포스팅 올린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볼까요? 네. 자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제일 한쪽 오른쪽에 있나요? 왼쪽인가? 왼쪽에 보시면 국힘 출마자인 줄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기가 안산 상록갑 후보로 간 양문석 후보의 SNS를 다시 그 공유를 하면서 근데 저기가 그때 당시에 거기였어요. 전해철 의원. 전해철 의원.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친낙연 쪽 의원이셨던 거고. 아주 좀 그 양반 좀 저질이었지 솔직히 말하자면. 네. 그런데 저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저 때도 그래. 본인이 지지한 후보니까 이것도 그래 이해해주자. 저가 개인적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22년도 이재명 대통령이 낙선한 그 선거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당원이라면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많은 당원분들은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찢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22년 낙선한 그 선거에서 경선 때부터 찢재명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특히 이낙연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포스팅은 뭐냐면 문정복 이제 최고위원 후보를 그때 당시 지지를 하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뭐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최고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찢었다. 저런 표현을 씁니까? 의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거는요, 본인이, 나는 그 뜻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픈 단어예요. 하면 안 되는 단어고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단어고요. 고의적으로 피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찢었다가 뭡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 매우 공격했던 단어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이진현이 저렇게 썼다면은 저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진현은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저걸로 되게 많이 비난을 했어요, 실제로. 이분 이번에 조기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된 대선에서는 또 직책을 맡고 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진짜
그거는 마치 그 8월 16일부터 독립한 운동한 거나 다름이 없죠. 아 진짜. 여기 보면 조창호님께서 이경 씨, 해철이는 낙지파 아니고 문파인 요즘 감각이 엉클어짐. 저기 누구요? 조창호 씨, 제가 삭제하지 마세요. 조창호 씨, 이분 낙지파, 전해철 씨는 문파였다가 그 뒤로는 다음 그때 22년 대선 때는 낙지파 맞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지적하십시오. 뭐 그냥 그렇게 댓글 남기고 다니세요, 그냥 그렇게. 저기 네. 누구야 저는 전해철 누구보다도 감각이 뛰어나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했고 이진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대구에서 당직자까지 저한테 이거 취재하라고 했던 겁니다. 예. 사실 저기 그 솔직히 이거 오늘 취재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저한테만 연락을 주신 분들이 20명, 대구 20명이나. 쪽에서 되게 많았을 거예요. 아니 아니, 이분이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까지 이거를 저한테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대구 시당에서도 대단히 분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 이분이 좀 언사가 많이 거친데 언사가 거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동지들을 그렇게 그런 거친 언사로 공격을 합니다. 아니 저는 그 부분을 굳이 여기서는 언급을 저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뭐 장용지 기자님께서는 하시되 저는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이분이 대구시당에서 제명을 당했죠. 제명당했죠. 제명을 그때. 당했고 중앙당에서 윤리위에서 이거를 당권 정지 1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의원으로 학교에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본인한테 대한 뭐 안 좋은 댓글을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요즘도 댓글을 쓰냐 교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품격이 떨어질까 하여 제가 되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해를 할 수가 있냐?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민주당이잖아요. 그리고 이분 발언도 센 분이니까 얼마나 많은 댓글이 남기겠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뭐 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총선에서 그 포스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대구에서는 어떤 그 제보까지 왔었냐면 이낙연은 죽었지만 이낙연이 이진년을 돌봐주는 사람이야. 근데 이진년이 우원식 국회의장 쪽에서 여길 밀어줘서 뭔가 돈을 받는 역할을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결론부터 먼저 제가 오늘 취재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의장실 등록비서관 등 그런 명단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까지는 취재를 했고 다만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네. 자문위원회가 의장 자문위원 같은 네네 경우는.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이 그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지방소멸 대응 자문위원회, 국민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그리고 국회 방송 자문위원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왜 자문위원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이것도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확인한 세 곳은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역에서는 이낙연은 죽었지만 아직까지 이진년을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돈 받는 데까지는 밀어줬겠다. 이런 제보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끝까지 뭐 취재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다행히 그래서 누가 이 사람을 이 자리까지 보내준 거예요? 실은 이게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랬죠. 비공개 강득구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이렇게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강득구 의원이 인사의 기준도 없느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득구 의원이나 황명선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오늘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진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자 관련해서 이런 사람이다.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진년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갔다 왔을 때 엄청 놀랐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 전해철이 문파지 낙지파가 아니라 그랬죠. 보쇼. 어서 사기를 칠라 그래. 문파라고 하는 애들 중에 90%가 낙지였어. 낙지 애들이 자기 이름 숨기려고 문파라고 썼어. 그 백광현인가 하는 새끼 있지.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씹고 다니는 그 새끼. 그 이낙연 그 떨거지. 그 새끼가 자신을 자칭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문파라 그래. 문파. 문파와 낙지파가 다르다?
어서 그런 개소리를 하고 그래. 확 그냥 진짜 문파가 진짜 미친 새끼 아니야 진짜. 아우,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 중에 이 얘기를 꼭 해야 했던 이유가 아니요, 있었어요. 지금 예, 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문파와 낙지파가 다르다고 하는 사람 그 새끼가 미친 새끼야. 네가 낙지인 것 같다. 아니 기억하시죠? 이낙연이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문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낙지파라는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근데 무슨 문파랑 낙지파가 다르다 그래. 이경 대변님하고 정청래 대표님 사이 좋으시죠? 그럼요. 개인적인 사이 당연히 좋죠. 근데 저는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했고 문정복 의원께서 내가 추천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 나왔고요. 약간 좀 고성이 살짝 오갔다고 합니다. 제가 비공개 채권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고 정청래 당대표께서 최고위원 두 분이서 아니 솔직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진영 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그 논쟁이 있으니 인사를 재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중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분들 이것도 기사도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그러시죠. 아니 정청래 당대표께서 중재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 인사를 재검토하겠다 했는데 왜 또 얘기를 하느냐. 자, 이것도 취재를 했죠.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많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임명권에 대해서 내일 또 민주당 최고위원은 월수금 열립니다. 네. 되게 상당한 국회의원 입장에 상당한 요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직은 아니에요. 상근도 예. 아니고요. 네. 급여가 나오는 직도 아닙니다. 단카드가 나오는 직급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도 얘기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이 사람의 임명을 처리할 때까지 계속 얘기합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 이게 될까요? 라고 제가 당내에 취재를 다 했습니다. 다 입을 모아서 하는 게 최고위원들이 이제 의원들이 이거로 이 사람 하나를 계속 거론하겠어. 오늘로 끝나겠지. 당대표 결정 따르겠지.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그냥 두는 거지. 그걸 또 왜 임명을 취소해. 이게 입을 모아서 공통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입을 모아서 공통으로 한 얘기입니다. 조용히 될 때까지. 그냥 넘어가는 그때까지 거지. 지금 뭐 대충 넘어가겠다. 아니 저는 이진년이 만약에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다면 아니 임명됐습니다. 아니 계속 그대로 지금 철회가 안 돼. 계속 그대로 가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진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그래.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여기 모르시죠? 이경하고 장용진 그 뿐만 아니라 저기 뭐 몇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비방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저를 비방했는지 잘 몰라요. 몰랐죠. 저도 잘 저는 몰랐어요. 국민의힘 측에서 하도 공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여기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나중에 어떤 분들이 보내줘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기 이제 그 당시 우리 이제 이경 대변인하고 저하고 이제 시사타파 쪽 나갔었잖아요. 그쪽 나간다고 해서 엄청 물고 뜯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진영이야. 달링 하비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왜 낍니까? 그런 당무 개입인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다른 얘기 하고 계세요. 그분은. 아 그래요? 예, 그거는- 혼자서 예. 여기 왜 낍니까? 예, 그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던 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아니요 지금은 뭐 대통령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뭐 대통령이 아무튼, 뭐 내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을 거기 끼우지 말라. 여기 댓글창에서 그렇게 지금. 아 그래요? 예, 예. 거기 그냥 그냥 대통령은 상관없는 겁니다. 당에서만 정리하면은 되는 일이다. 그리고 뭐 우려했던 뭐 의장실에서 돈이 나오는 곳에서 이낙연이 한마디로 거기 그 직책을 밀어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취재 결과는 없습니다. 일단 뭐 저기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진년 의원이 뭐 당직을 얻었다거나 뭐 어떤 뭐 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책이 간 것 같지는 아직은 그런 확인이 안 됐지만 현재 뭐 지금 같은 상황이면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보장도 없네. 아니요, 그 급여하고 당직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당직 이거 민주연구원 이런 사람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직책을 맡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맞죠? 네. 아니 우리 당의 운명이 걸린 선거에서 포스팅 민주당 후보를 제일 밑바닥에 깔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체성이 뭔지 알잖아요. 당내 경선도 아니고요. 본선 포스팅을 갖다가 그렇게 민주당의 1번 후보를 제일 밑바닥에 깝니까? 우리에게 솔직히요. 지금 국회의원 후보가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들지 않아도 그래도 찍잖아요, 그냥.
뭐 그 국회의원이 뭐 이뻐서 찍습니까? 개인적으로 뭐 잘 알아서 찍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냥 찍어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뻔히 본인이 대구시당에서 시의원까지 한 사람이 누가 누군지 뻔히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그런데 조국 혁신당 포스팅을 가장 위에다 놓고 민주당 후보를 아니 이거 아니, 한번 그 보시면요. 외에도 지금 중간에 그 민트 색깔 걔네들 무슨 당이었죠? 그 세미래라고 하죠. 네. 세미래. 그들보다 민주당이 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쪽으로도 많이 왔다 갔다 그쪽 사람들하고 거의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본인은 이제 더 야비한 게 이 양반이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 비난한 적이 없다라고. 뭐 개인적으로 딱 찍어서 비난한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검색을 해봤겠죠. 아니 그걸 다 지웠더라고. 네, 그것까지는 문제가 될 만한 거 다 지웠더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에이, 저는 뭐 이분 뭐 저 있는지도 몰랐던 분이라서 그런데 아무튼 포스팅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직을 처리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문정보 의원께서 추천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정보 의원이 개인적으로 괜찮은 분이고 좋아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영지 기자님께도 문정보 의원이 되게 좋은 분이셔.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나는 손에 꼽게 좋은 분이야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정보 의원님께서 추천을 철회해 주시고 당 대표께 철회를 요청을 하셨으면 공식적으로 요청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진년 의원은 그 당시 그 대구 내에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물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동지들을 향해서 쓸 말과 그 같이 이제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대구 같으면 민주당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런 데서 같이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향해서 할 말과 국힘당 얘네들 적폐를 향해서 할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니들이 그걸 가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상처 입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그 전하 이경 대변인 기타 등등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친명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베베 꼬았던 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욕한 적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인간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참, 아휴, 참, 아휴 진짜. 그게 더 저는 더 열받네요. 여기까지 일단 네. 예, 이진년 의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